What is this costume you have on? This is my uniform. I led the French victory at Toulon. What is your name? Napoleon. Has the course of my life just changed? Napoleon. You want to be great, but you are nothing without me. Say it. 안녕하세요, 흔들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해볼 영화는 다양한 얼굴과 이름을 가진 한 남자의 굴곡진 일생을 그린 영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신작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현대사의 초석을 닦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 그렇기에 비교적 역사적 사료도 디테일하게 남아있는 편이죠. 다양한 자료가 남아있는 만큼 또 다양한 각도에서 이 인물에 대하여 현재에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미 나폴레옹의 일생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의 이름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것 같은 유명한 역사적 인물인데요. 본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영화 리뷰 시간에는 스포가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유명인물의 전기 영화에 스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민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혹시 그런 분들은 영화를 보신 후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영화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을 다룬 전기 영화를 영화 글래디에이터 킹덤 오브 헤븐의 감독인 리들리 스콧만의 해석으로 만든다는 것부터가 누구나 기대할 만한 영화라고 보입니다. 영화 나폴레옹은 한국보다 영미권에서 2주 정도 먼저 개봉을 했고 스크립트 작성 기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받고 있는 작품으로 보이는데요. 일부에서는 나폴레옹의 다양한 면을 잘 극화시켰고 흔히 말하는 때깔 좋은 전쟁씬을 만들었다고 칭찬하는 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죠. 논란의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의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감독 리들리 스콧의 상상력이 추가된 부분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트레일러에서 공개된 부분이죠. 이 영화는 1793년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로 보내지고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되는 것을 당시 군복을 입고 있는 나폴레옹이 의미심장하게 지켜보는 것을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될 당시 나폴레옹은 프랑스 남부수비대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정확하게는 그 장소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 외에도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극화된 부분도 있고, 이는 역사적 사실과는 상충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드시 영화는 역사적 사실에만 기초해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리들리 스콧 감독의 상상력을 통하여 새로운 나폴레옹의 모습을 보는 것도 충분히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는 역사적 인물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을 영화 속에 그려낼 때 어떤 모습으로 감독 리들리 스콧이 그려낼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작품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은 감독 리들리 스콧은 나폴레옹을 카리스마 넘치는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의 모습, 위험 있는 황제의 모습보다는 정부인 조제핀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감정적이고 유아적인 모습, 그리고 그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었고, 그 점이 이 영화가 가진 특별한 점이라고 제게는 보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장면에서는 나폴레옹의 진짜 전쟁은 전 유럽을 대상으로 벌이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벌어지는 조제핀과의 사랑과 전쟁이 진짜 그의 전쟁터로 보이기도 했으니 말이죠. 앞서 살짝 언급했듯 영화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으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대중의 야유를 받으며 단두대로 걸어가 처형되는 장면, 그리고 그녀의 목을 대중에게 흔들어 조롱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리들리 스콧 감독은 영화의 시작 장면을 당시 황제였던 루이 16세의 죽음이 아니라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것일까? 아마 일반적인 전기 영화였다면 단두대 위에는 왕비가 아닌 황제였던 루이 16세가 있었겠죠. 그리고 관객의 입장에서도 왕비의 죽음보다는 루이 16세의 처형이 보다 더 자극적이라는 건 누가 봐도 분명하겠지만, 감독 리들리 스콧은 해당 장면을 통해 앞으로 이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줄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인 전기 영화가 아닌 그의 새로운 모습을 조명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출사표라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가 빌드업해 나가는 나폴레옹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그를 소재로 삼은 매체에 흔히 등장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는 영화 속 강인한 남성성보다는 여성과의 관계에 어색하고 무능한 사람, 이 모습은 나폴레옹이 파티장에서 조제핀을 만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나며
그 후에 나폴레옹을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것도 조제핀이죠. 심지어 그녀와의 성적인 관계에서도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쾌락만을 위한 체위를 통해 그의 유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영화 초반 툴룽 전투 때에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전장이라는 곳이 어색해 감정이 요동치는 모습으로 말에서 떨어지거나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심하게 긴장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을 상상했을 때 쉽게 그려지지 않는 모습일 텐데요. 그렇기에 대중이 생각하는 나폴레옹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감독 리들리 스콧은 호아킨 피닉스라는 배우를 캐스팅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또한 제 생각에는 작품 속 나폴레옹을 연기하는 배우가 호아킨 피닉스이기에 영화 속 나폴레옹의 모습이 허락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았는데요. 올해 개봉한 영화였죠. 보이즈 어프레이드 때 엉뚱한 호아킨 피닉스가 보이기도 하고 조커가 가진 파괴적이고 냉소적이며 어떤 모습에선 연약해 보이는 다양한 모습이 이번 영화 속 나폴레옹의 모습을 완성시켜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 조제핀의 모습은 당시 여성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상당히 강한 여성이라는 것을 영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제핀을 연기한 배우는 바네사 커비로 실제로도 강인해 보이는 외모를 하고 있는 그녀는 독특한 음색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와도 바네사 커비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배우가 가진 색이 특별히 강한 배우로 보이는데 영화 나폴레옹에서 조제핀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성, 그렇기에 기회주의자인 모습도 가지고 있으며 지배적인 모습도 그려지고 있고 어떤 모습에서는 나폴레옹보다도 강한 남성성을 가진 인물로 나오는데요. 영화 속 그녀는 바스티유 습격 때 세상으로 나왔고 세상에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도구인 남성을 찾기 위해 파티장에 왔으며 그곳에서 쭈뼛거리고 있는 군복을 입은 나폴레옹을 유혹하는데요. 나폴레옹도 당시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지만 여성과의 관계에 어색한 그의 성격상 그냥 바라만 보다가 끝났을 것 같은데 조제핀이 직접 성적으로 유혹해 자신의 남자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외에도 나폴레옹의 부족한 자의식을 채워주는 장면을 통해 조제핀은 나폴레옹에게 부족한 결핍을 채워주는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영화 속 등장하는 대사인 너는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대사를 나폴레옹과 조제핀이 서로 나누는데 이 함축적인 대사가 이 둘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며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인 존재가 되고 사실상 운명 공동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영화 후반부 조제핀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워털루 전투에서 평소와는 다른 나폴레옹의 모습으로 당시 연합군에게 패배하게 되고 이 둘은 사실상 함께 최후를 만난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감독 리들리 스콧은 나폴레옹의 군주로서의 모습을 완성시키는 것은 조제핀이며 그녀의 빈틈을 채워주는 사람은 나폴레옹이라는 점을 영화 속에서 부각하며 그들의 파트너십을 영화에 그리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는 나폴레옹만을 위한 영화가 아닌 나폴레옹과 조제핀을 위한 영화로 보였습니다. 영화 속의 가장 큰 서사를 차지하는 것이 나폴레옹과 조제핀의 관계였다면 가장 큰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참여하는 전투 장면들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며 전투 시퀀스를 세어봤을 때 크고 작은 5번의 전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스케일과 마치 숨이 멎을 것 같은 전투 시퀀스는 아우스터리츠 전투와 워털루 전투였습니다. 실제로 전쟁 시퀀스를 잘 만드는 감독 리들리 스콧의 작품답게 영화 속에 강한 질감이 느껴짐과 동시에 생동감 있는 전투가 가히 압도적이었죠. 또한 영화 나폴레옹은 아우스터리츠 전투와 워털루 전투를 그저 하나의 볼거리로 소비하지 않았는데요. 두 전투의 앞뒤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조제핀과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는 것도 영화 속에서 흥미로웠지만 제가 이 두 전투를 보고 느낀 점은 아우스터리츠 전투와 워털루 전투는 그의 압도적인 승리와 그리고 압도적인 패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나폴레옹의 인생 속 희노애락이 가장 잘 녹아있는 극적인 전투라는 점이 감독 리들리 스콧이 왜 많은 공을 들여 이 두 전투를 영화 속에 잘 녹아내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트레일러를 통해 전투에 대한 사실감 넘치는 감동을 영화 속에서 느끼려 하는 팬분들에게는 아쉬운 작품, 어쩌면 오히려 지루한 작품이 될 수도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만큼 이 영화는 나폴레옹의 화려한 업적을 감상하는 전기 영화가 아닌 그의 내면에 숨겨진 새로운 모습을 감독 리들리 스콧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신선한 작품이고 극중 나폴레옹과 조제핀의 역할을 소화한 호아킨 피닉스와 바네사 커비의 연기력을 감상하는 작품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감독의 서사를 풀어내는 플롯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아쉬운 영화였죠.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의 일기를 보는 느낌,
또는 그의 기록물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딱딱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는 올해 이미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를 통해 그가 전기 영화를 통해 보여준 신선한 플롯을 감상했고, 그렇기에 이 작품이 더욱 아쉬워 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현재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극장판 나폴레옹의 상영 시간은 약 2시간 30분인데 앞으로 애플 TV를 통해 공개될 감독판 나폴레옹은 4시간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감독의 원래 의도에서 약 1시간 30분 정도가 편집된 건데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해당 OTT에서 스트리밍될 이번 작품을 보고 나서 만약 제가 다시 리뷰한다면 조금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화는 분명 영화관에서 큰 스크린을 통해 볼만한 영화이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영화의 전쟁씬은 정말 때깔 좋게 만들어서 아이맥스 극장에서 본 작품을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이 작품을 총평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인물이 혼자 감당하기에 힘든 인생의 낙차를 감독의 신선한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